스텔란티스는 24년 아마 스텔란티스의 해가 될 거란 기대감이 제일 커요. 그 정도요? 왜냐면 10개의 차종을 신차를 내세고요. 하나도 물량을 안 줄였어요. 장비주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장비주가 되게 주춤하거든요. 장비주는 수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비가 먼저 발주가 나가니까 24년도에 물량 나간 거 24년 초 중반 대비해서 23년 하반기 나갔던 게 지금 수주가 일부 나오다가 약간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멈춰 있는 거지 취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장비주 중에 다 못 가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마치 전체 완성차 업체가 다 물량 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GM 일부 줄이고 포드 일부 줄입니다. 근데 GM하고 포드는 전기차에서 네. 그 차지하는 등수가 엄청 낮지 않아요? 떨어져요. 얘는 줄여봤자 많이 사실 떨어져요. 대세는 영향 맞습니다. 없는 거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주력이 뭐냐?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우리 주력은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테슬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볼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죠. 도요타 혼다. 네. 이쪽이거든요. 지금요. 스텔란티스는 24년 아마 스텔란티스의 해가 될 거란 기대감이 제일 커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10개의 차종을 신차를 내세고요. 하나도 물량을 안 줄였어요. 10개 이상 신차 내는 데는 스텔란티스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지금 테슬라 모델 중에 하나가 CATL 그 중국에서 생산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3,750불 보조금을 당장 못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부 LG엔솔 물량으로 상당히 많이 대체될 거로 봅니다. 파나소닉이나. 폭스바겐하고 볼보는 물량 안 줄였거든요. 아 BMW도 있네요. 네. BMW, 볼보, 폭스바겐이 있는데 자 이쪽은 어디 포지션이죠? 폭스바겐은 소위 말해서 중소형도 잘하고 하이엔드 럭셔리도 잘해요. 근데 볼보랑 BMW는 럭셔리 포지션에 가깝죠. 경계 영향 덜 타잖아요. 그래서 BMW, 볼보의 아주 막역한 데가 삼성 SDI입니다. 폭스바겐은 LG 엔솔, 삼성 SDI 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대로 GM으로 인해서 타격이 입는 데는 LG 엔솔, 포드로 인해서 타격이 입는 데는 SK온인데 심지어 아주 좋은 기사 나왔죠. 지금 그 FEOC 아시죠? 해외 기업 우려 집단, 해외 우려 집단. FEOC 관련돼서 가장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던 데가 SK온이거든요. 네.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고. 왜? FEOC 관련돼서 얘기한 게 합작법인이 지분율을 25%로 낮추면 오케이. IRA 수익 오케이. 25% 이상 되면 오케이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국 회사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우려 그 해외 우려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 관련돼서 지분율 합작 괜찮아. 근데 지분율만 25% 낮춰. 이걸 엄청 또 부정적인 이슈로 양산했는데 지분율 그냥 사면 돼요. 그것까지 다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우려되는 데가 SK온,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움 이 정도인데 지분 다 사면 되는데 가장 크게 지목됐던 게 SK온인데 SK온의 주력이 어디죠? 포드잖아요. 네. 근데 포드가 CATL하고 되게 막역한 지금 북미에 공장 지어가지고 심지어 F150 라이트닝 플러스 아주 유력하게 그 잘 팔고 있는 게 머스탱 마하 2라는 완성차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LFP로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 이거 잘 그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배터리 쓰는 거를 근데 이거를 LFP로 배터리로 바꾼다고 했는데 LFP 배터리를 바꿔도 만약에 미국에서 그 FEOC 규정에 만족하면 상관이 없게 됐는데 그 완성차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도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을 중국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금지예요. 아 그거 무슨 핵심 광물? 맞아요. 핵심 광물하고 부품인데 잘 아시죠. 역시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안 되고 당장 부품은 24년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거 쓰면 부품이든 광물이든 쓰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배터리를 미국에서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래도 안에 중국산 부품 소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CATL은 전부 CATL이 뭐 국내 부품 씁니까? 국내 소재 씁니까? 안 쓰잖아요. 전부 중국산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드하고 CATL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SK온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SK온이 오히려 FEOC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그 오히려 혜택을 받을 걸로 반대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SK온 그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장을요 포드가 일부 가동 중단한 게 있었어요. 그중 일부 물량이 포드 150 라이트닝이 들어가는 물량이었는데 11월 달 이거 지금 다 완성치가 아닙니다. 11월 아마 25일치까지일 거예요. 11월 25일치까지 F150 라이트닝 픽업 제가 오늘 확인해 갖고 왔는데 이거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보통 전월 대비 이거 MOM이라고 하잖아요. 전월 대비 이게 줄어가지고 많이 이걸 우려를 양산시키거든요. 전월 대비로 20% 증가했어요. 그래서 월별 최고치 찍었어요. 4,400대 F150 라이트닝 팔랐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F150 라이트닝 CATL 그 안 하고 SK온 미국 공장에서 하면 그 보조금 못 받는 거 우려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도 SK온이라는 강력한 합장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보조금 CATL하고 물량 늘리면 늘릴수록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SK온한테는 오히려 호재다. LG화학이 가장 큰 문제인데 화유 코발트랑 잔뜩 지금 중국, 한국에 막 합작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당장 지금 새만금에 지금 1조 2천억 투자 들인 게 있고요. 양극재 구미에 6만 톤이 있는데 그래서 LG화학이 이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지금 지분율이 LG화학 51, 화유 코발트 49 이렇게 됐어요. 이미 25 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4%의 지분을 당장 사버리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네. 그 테슬라가 네네. 그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네네. 미국에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미국에서 못 받는 겁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쓸 경우에 다 못 받습니다. 그럼 테슬라에도 우리나라께 들어가요? 당장 타격이 있죠. 그럼요. 테슬라에 지금 LG엔솔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 4680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양산할 게 LG엔솔로 예상되는데 LG엔솔을 강력하게 치고 가는 게 지금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G엔솔만 독점으로 주기에는 LG엔솔이 이미 너무 북미에서 캐파가 많아서 삼성 SDI로 투벤더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했던 삼성 SDI가 잘 2023년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삼성 SDI 물량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는구나. 전략적으로 성공했죠.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야 대단하네요. 네네. 삼성 SDI가 되게 네. 소극적이고 맞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되게 거의 뭐 세계 1등. 맞아요. 되게 엄청 캐파 차이 앞서고. 3배 이상 차이 나고 그랬는데 그 격차와 25년, 26년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미 SK온 물량은 25년도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셀 업체들이 네. 이 FEOC랑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핵심 광물 자원 네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K 배터리가 소재를 입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관련돼서는 원천 배제한 사실은 FEOC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사실 주식시장이 무서워한 거는 불확실성인데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대비를 해놨고 그러고 중국 관련돼서 CATL도 테슬라랑 꼼수 CATL도 포드랑 꼼수 BYD 아니면 고시원 하이테크도 꼼수를 부렸던 거가 걔네는 얘기하죠. 야 100% 미국에서 하고 우린 로열티만 제공할 거야. 그거는 각각 그 공장이 있는 주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걸 다 조사하면은 전수조사하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갔던 그게 나올 텐데 아무리 뭐 100%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합작되어 있는 게 포드 CATL 테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션 하이테크랑 일부 유럽 완성차 그거 돼 있는 것도 상당히 취소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법 규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것도 호재고, 네네. 그다음에 앞서서 그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지목하는 게 전기차 수요 둔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쪽짜리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더 큰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 못 드린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문제는 언제든 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거는 많이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전기차 전기세는 우리나라랑 중국만 싸요. 북미하고 유럽은 안 싼 거죠.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은 전기차를 끌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첫 번째는 소비자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매력적인 모델이 일단 많지 않았어요. 신모델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강제성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했는데 점점 강제성이 세져요. 왜냐하면 영국만 해도 당장 24년 내년이잖아요. 당장 내년에 22% 무조건 전기차만 생산해. 24년에 22%, 25년 26%, 26년 28%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네. 근데 영국이 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따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강제성이 점점 세져요. 그 다음에 2026년 7년 기준으로 스텔란티스랑 폭스바겐이 전기차만 생산 안 하고 휘발유차 병행 생산하면 내야 될 벌금이 1조 7천억에서 3조예요. 그것도 강제성이네요. 그러니까 생산만 안 해도 그냥 벌금 맞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세 문제. 전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기세가 약해지려면 친환경 있잖아요. 신재생, 풍력, 태양광, 원자력까지. 원자력도 지금 그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인데 풍력, 태양광 지금 찔끔찔끔해요. 막 엄청 성장할 것처럼 했는데 멈춰져 있긴 해요. 그건 인정해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되면 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보다 더 타격받는 건 이 친환경 쪽이거든요. 풍력, 태양광 이거 박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다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풍력, 태양광 주춤할 사이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가 원래 원전 강해요. 원전 강국이에요. 그래서 원전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으로 하면 북미나 유럽도 전기세가 엄청 싸져요. 미국도 원전 최강국인 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1등이고 글로벌 1등이거든요. 원전 설계. 저는 이제 그쪽 관련된 업체 그 초대형 보일러 납품해봐서도 아는데 두산중공업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1대 원청 글로벌 1대 원청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예요. 그리고 그 밑단에 프랑스나 독일, 유럽 다 영국 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세 싸지게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유럽의 그 원자력 업체가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의 단점은 우리나라처럼 완벽한 대중교통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렇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휘발유차가 점점 없어져요. 정부에서 강제해요. 그리고 휘발유차하고 전기차하고 또 아주 또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화석연료 발전이랑 이 뭐죠? 태양광 풍력 친환경이랑 네. 그리드 페리티라고 했어요. 네. 친환경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의 단가, 발전 단가 비용이 싸지는 구간, 동일한 구간이 배터리도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54,000불이에요. 테슬라 비싼 모델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하이엔드카 다 포함해서 54,000불인데 휘발유차가 거의 47,000불, 48,000불이에요. 가격 약간 차이 엄청 많이 똑같아요. 아니 예전 같으면 불과 작년만 해도 이거 30%가 뭐예요? 40% 가까이 차이 났어요. 부조금 안 주면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준 거예요. 배터리 가격에 페리티 구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 까딱하면 내년에 역전되겠다. 왜냐? 45,000불의 전기차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LG 엔솔 배터리 쓰는 490, 510kg 가는 에퀴녹스가 35,000불대예요. 40,000불 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5,000불이 경계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45,000불 이하의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10종 막 이렇게 스텔란티스 대표적으로 그렇죠. 내면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가 막 10개 신차 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장난쳐 놔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중고차로 팔았을 때 중고차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들쑥날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파면 웬만큼의 중고차 가격을 받잖아요.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는데 예측을 못한 거. 워낙 테슬라가 회 시가처럼 막 장난질 쳐놓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렇지 다른 차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에 신차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도 제 값을 받는 그게 올 거다. 그거 되게 큰 거 같아요. 그럼 그것도 크죠. 왜냐하면 역대 전기차 나와서 올해 23년에 전기차의 그 감가상각이 가장 컸대요. 역대 최대. 테슬라 때문에. 그렇겠죠. 워낙 테슬라의 영향이 컸으니까. 이번에 모델 Y 엄청 싸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박살시켜 놓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중고차 팔 때 가격은 별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뤄졌는데 내년에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핵심은 이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 산 사람들의 일부가 또 그 물량이 있어요. 당장 내년에 24년에 차를 사는 즉시 미국에서 보조금 7,500불을 지급해줘요. 사는 즉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맞물리면 이미 10월 달에 그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전체 글로벌 전기차가 34% 증가했어요. 200만 대 팔았고요. 10월 달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11월 달은 제가 또 다음 12월 말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가 역시나 30% 성장했어요. 네. BEV라고 하는. 중국 27% 성장했고 미국이 55% 성장하다가 35% 줄었죠. 20% 줄었죠. 유럽이 7% 성장했어요. 7% 성장했는데 배터리 출하량으로 보면 LG&솔 여전히 61% 성장했고요. BYD하고 CATL 만만치 않게 성장했어요. BYD하고 CATL 같은 경우가 67% 성장했고 BYD가 100% 성장했는데 이거는 중국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BYD를 제외한 LG&솔, 파나소닉, 삼성, SDI가 여전히 연간 성장률 30%대에서 40%대는 유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좀 줄었다 하지만 성장세가 줄어든 거지 절대 판매량은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좀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저도 외신을 좀 봤더니 외신은 막 전기차를 막 뭔가 이렇게 더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많아요. 네. 한국은 약간 뭐 막 토요타 네네. 하이브리드가 뭔가 선택이 옳았다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뉴스 나오고 네네네. 오히려 뭔가 전기차를 되게 뭔가 이게 엄청 지연된 것처럼 이런 기사들도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이게 또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론도 여러 가지 어떤 목적성을 띠고 방송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